어제 밤에 이제 와이프랑 오랜만에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소비를 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말 가계부를 쓰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둘이 자리에 딱 앉아서 각 잡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데 돈이 많이 쓴다고? 야,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대구에 와이프랑 같이 40대 가족이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의 2명을 키우는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고, 아파트는 실평수 이제 16평 도식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돈을 얼마나 쓰나 이런 컨텐츠나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와이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의 이제 가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와이프 쪽 비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실거주, 거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평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 상환으로 같이 나가는 비용이, 이제 은행을 좀 갈아타면서 조금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서 갈아타면서 현재 평균적으로 45만 원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본인 와이프의 보험 비용이 6만 원입니다. KB, 그 다음에 운전자 비용. 하나는 실비보험이고 하나는 운전자 보험. 합쳐서 6만 원 정도가 월 평균적으로 나가고, 아이들이 있겠죠. 애들이 처음에, 예전에 저희 10년 전, 12년 전 애들 처음에 낳았을 때 태아보험 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20년 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납, 80세 만기인지 100세 만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첫째 아이가 8만 5천 원, 둘째가 7만 8천 원. 월 이렇게 태아보험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이 렌탈 비용인데 두 가지 저희가 렌탈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정수기, 두 번째는 기대. 두 가지 비용에서 각각 하나는 3만 5천 원, 하나는 2만 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비용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애들 사교육 비용이, 학원을 보낸 지가, 첫째 상우 같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수학학원,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영어학원 보내면서 같이 이제 둘째도 같이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수학학원은 20만 원, 영어학원 26만 원이고, 같은 이제 영어학원을 보내는데 형제 할인이 되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학원비가 15만 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사교육 요거 하나 보내고 있고, 첫째 6학년인 수학하고 영어 두 가지 사교육을 첫째는 이렇게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이, 사교육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처음에 가장 가게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식비, 먹는 거. 쌀이나 반찬이나 과일이나 간식이나 배달 한 번씩 이렇게 시키면서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카드값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90만 원 저희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와이프가 와이프 차가 저희가 배달할 때 주로 각자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각자에게 차를 배달, 그 다음에 와이프랑 저희가 가족 여행이나 한 번씩 갈 때 제 차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와이프 차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월 평균 주유비가 25만 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프가 얼마 전에 헬스 비용, 개인적인 PT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가 와이프가 예전부터 안 좋고 골밀도가 낮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은 결과 유산소도 좋은데 근육 관련된 운동 좀 해라. 그래서 헬스장 비용이 월 3만 원, 지난달부터 추가된 비용이고, 또 아이들 폰, 스마트폰 비용 있죠. 그게 14,000원, 17,000원에서 31,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월 한 달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17만 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방과 후, 그다음 돌봄 평균적으로 비용이 4만 원 정도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애들 옷이나 신발이나, 그러니까 첫째 애가 크다 보니까 첫째 애 기준으로 옷이나 신발을 사게 되는 거죠, 한 번씩. 그게 월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들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남겨놨다가 저희가 버리지 않고, 둘째, 둘 다 남자애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주다 보니까 둘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는 거죠. 보통 이제 둘째 서름인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미용,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이발 비용이 둘이 합쳐가지고 2만 원.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 282만 9천 원이 와이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물건을,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물건이 전국적으로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이라든지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를 일단 하고 순수하게 생활비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제 개인적으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첫 번째가 보험, 연금 저축이 12만 원이고 거의 이제 20년 납인데 그것도 뭐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갯돈, 친구들과의 그 계획 있죠. 거기서 월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보험, 그 다음에 실비보험과 안보험 합쳐서 9만 원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보험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은 제가 집하고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합쳐서 31,000원. 제 폰 비용이 또 촬영하고 있는 폰 기준으로 해서 31,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식비, 제가 이제 사용하는 또 식비가 있겠죠. 간식이나 외식이나 애들 먹을 거, 아이스크림이나 치킨이나 한 번씩 제가 살 때, 그리고 지인들하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 술을 한 잔 할 수 있고 맥주나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한 번씩 시키는 뭐 배달 합쳐서 제가 월 평균적으로 35만 원, 저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 유지비, 또 유류 비용이나 각종, 저도 마찬가지로 제 차로 이렇게 매장에 운영되는 배달 비용을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유류 비용으로 15만 원. 특이하게 의류비, 문화생활비, 저랑 와이프랑 거의는 옷을 산다거나, 특히나 커피 있죠. 뭐 또 다른 영화나 문화생활비 같은 경우는 제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도 제가 생활해보니까 올해 몇 달 전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나왔던 인사이드 아웃, 그거 영화 애들하고 같이 본 거, 그 다음에 작년인가 슬램덩크 또 같이 봤던 거, 이거 제외하고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보니까 트랜스포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곧 조만간 애들하고 같이 보러 갈 계획입니다. 이거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정비용 자체가 아까 제 와이프 했던 280만 원, 제 고정비용 합치니까 70만 원 좀 오버되고, 두 개 합치니까 거의 이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구축 아파트, 이 아파트가 몇 평에 사냐, 내가 또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대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애들이 있냐 없냐, 또 혼자 사느냐, 2명이 사느냐, 4명이 사느냐, 5명이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애들 또 말씀드리니까 사교육 관련해서도 학원을 몇 개 보내냐, 하나 뭐 사교육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옷을 많이 사냐, 또 내가 이 와이프와 내가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배우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은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것을 보면서 제대로 저희가 줄일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데, 이 돈이 많이 나가는 만큼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업, 이 매장 활동, 자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또 많이 벌어야지만 다행히도 많이 세이브가 될 것이고, 또 저희는 또 불행 중 다행이게도 반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먹는 비용 있죠. 애들 같이 먹고 저희도 이제 남는 반찬을 집에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식비적인 측면에서 4인 기준으로 많이 또 그쪽 방면에서 많이 지금 세이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재미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한 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보통 사용하고 계시는지, 내가 번 돈 이상으로 소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선저축 후 지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적금으로 또 돈을 이렇게 남겨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또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세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자도 나가야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제 와이프랑 둘이 맞대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식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지금부터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킹해보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낄 수 있는지, 세이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와이프랑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체크를 해보고, 우리 구독자님들 기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남들은 이렇게 또 소비를 하고 있구나, 남들은 애들 키우면서 요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테크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선저축하시고, 그냥 남는 돈을 요게 내 월급이군요, 요거 한개 내에서 내가 잘 사용해서 현명한 소비 지출을 통해서 추후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